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따뜻한 봄이 다가오니 미세먼지가 난리네요. 이놈의 미세먼지 어쩔. 뭐라고요? 미세먼지가 없는 가상세계에서 살고 싶으시다고요? 이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다뤄봐야겠네요. 이번 주도 기업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미리 공지했듯이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코세스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401억이네요. 바로 전자공시 다트로 가보겠습니다. 주식 소각 결정 공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소각은 말 그대로 주식을 없애버린다는 것인데요.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26만 7천 주를 태워버렸군요. 이렇게 되면 총 주식 수가 줄어드니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세스는 지속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 계약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거치를 모두 보기는 힘드니 1페이지에 나온 것만 봐보자면 코세스가 유안타와 여러 차례 신탁 계약을 맺었었음을 알 수 있네요. 코세스의 자금으로 유안타가 장내 매수를 해주는 것이죠. 코세스가 자기 주식을 꽤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잠정 실적 공시가 있네요. 코세스의 20년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보다 많이 향상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분기 대비 큰 폭의 실적 상승이 있었군요. SK하이닉스에게 43억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한다는 계약도 보이고 좀 더 이전 페이지를 봐보면 소속부 변경 공시가 보이는군요. 코세스가 정기 조건을 충족하여 벤처에서 우량기업으로 변경되었네요. 우리 채널 내에 다뤘던 기업들 중에서 로체 시스템즈가 벤처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던 것을 다뤘었죠. 이러한 것들은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의 일환으로서 코세스의 19년도 사업보고서의 내용이 우량기업부의 정기심사 기준인 이 항목에 해당하게 되어 우량기업부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세스의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지분 변경 공시들도 있었음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코세스의 사업보고서를 봐보겠습니다. 코세스는 1990년 고려 시스템으로 설립되어 1994년에 고려 반도체 시스템으로 법인 전환을 했네요. 생각보다 설립이 오래된 회사네요. 그 후인 2006년 6월 22일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당시 무서운 새내기로 일컬어졌었군요. 2018년에는 사명을 지금의 코세스로 변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천에 위치하고 있네요. 작년 말 기준 코세스는 종속회사도 없고 관계회사도 없습니다. 총주식 수를 보면 코세스에 발행된 총주식 수는 1658만 4962주가 있고 이 중 120만 2816주는 자기 주식 수입니다. 자기 주식이 전체 주식의 7% 수준이니 앞으로 경영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요긴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분율을 보면 최대 주주인 박명순 대표님께서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도 많은데 최대 주주 지분율도 이렇게나 많으니 전체 주식수 대비 유통주식이 꽤 적겠네요. 그리고 앞서 공시로 확인한 5% 이상 주주인 크레딧 스위스 루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사업보고서에 따로 기재해두지 않았군요. 자사주 소각으로 이들의 지분율도 소폭 증가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본금 변동사항을 보면 2011년부터의 내역이 있는데 자금 조달을 한 횟수가 손에 꼽히네요. 그래서 설립이 오래됐음에도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상당한 것이었겠군요. 또한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죠. 자기 주식을 소각하여 26만 7천 주가 감소했음에도 자본금 변동이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기 주식을 이익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수는 줄었지만 자본금은 줄어들지 않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어 주식수에 대한 액면가액과 회계상의 액면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특이한 경우가 생기게 되죠. 코세스는 미상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우선주 등도 모두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를 봐볼까요? 종속기업이 없으니 바로 개별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금성자산의 증가가 눈에 띄네요. 현금성자산의 이유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유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차입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단기금융상품도 생겼고요. 그리고 코세스는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했네요. 이따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매출은 소폭 감소했는데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했으니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년에 발생한 매출처 중 채권 비율을 높게 잡은 매출처가 있나 보군요. 매출 채권 회수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잠시 연령별 분석을 봐보면 6개월 이하로 연체된 채권이 증가했네요. 이는 대손 발생이 될 수 있고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지켜봐야 할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도 증가했는데요.
매출이 줄었는데 재고자산이 증가했으니 역시 재고자산의 전율은 감소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내역을 보면 재고자산 규모 대비 손실 비중이 크네요. 코세스는 재고자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군요. 순운전자본에 해당하는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 부분이 모두 양호하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유형자산을 보면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토지의 비중이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이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건물의 비중이 크네요. 따라서 매출원가 부분에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부동산을 가지고 있음도 보이는데요. 코세스는 이러한 투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부동산을 담보로 이러한 자금을 운용 중이며 매년 이러한 수익을 내고 있음도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다음은 부채 부분을 봐보겠습니다. 부채 부분은 크게 다룰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차입금 특히 장기 차입금의 큰 증가가 보이고 매입 채무는 감소했네요. 매입 채무의 감소는 순운전자본에는 좋은 것이지만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이 감소하고 매입 채무가 증가했으면 자금 운용 면에서 더 좋게 보였을 텐데 이 점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장기 차입금의 증가로 부채 총액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자본 부분을 봐보면 자본금은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주식수가 감소했음에도 역시 그대로임을 알 수 있고요. 자기 주식 취득으로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고 순이익이 발생되어 이익잉여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순운전자본이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세스의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은 양호해 보이지만 그 성격이 그렇게 건강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기에 오히려 전년보다 안 좋아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손익을 봐볼까요? 아까 분기 대비 크게 개선된 잠정실적 공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색하게도 한해 사업 실적으로 보면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은 다 비슷한 수준이네요. 계약된 장비의 공급에 따라 분기별 편차가 크지만 결국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20년 사업 실적을 보면 매출원가의 감소로 매출 총이익은 증가했는데요. 한관비를 보면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요. 변화한 항목을 보니 두 가지가 눈에 띄네요. 첫째는 급여의 감소, 둘째는 경상개발비의 증가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의 변화를 볼 때 인력에서의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발 인력을 증가시키고 그 외 인력은 줄이며 조정된 것도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판관비는 증가했고 코세스는 이러한 매출원가와 판관비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원가의 증가로 인해서 증가한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은 다소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금융원가가 증가한 이유는 외환차손 비용이 증가한 것 때문입니다. 코세스가 거래하는 통화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인데 19년 대비 하락한 환율로 인해서 외환차손을 보았음을 알 수 있네요. 코세스의 실적을 요약해보면 매출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19년과 비슷한데 순운전자본에 해당되는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변화가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의 실적 대비 실제 현금 흐름은 좋다고 판단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업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도 미리 적었었지만 코세스는 요즘 핫한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죠.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뭔가 화려한 느낌의 사업을 할 것도 같은데요. 코세스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레이저 응용 장비,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컨버전 키트 순으로 비중이 크네요. 그리고 코세스의 사업 보고서는 다른 기업들과 조금 차이가 있군요.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보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놓는 사업의 내용 항목이 있는데요. 코세스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적은 편이네요. 사업 보고서에 설명을 보강해 주신다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아쉽군요. 일단 과거 고려반도체라는 사면일대의 매출 비중을 봐보면 현재는 레이저 응용 장비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것에 비해서 과거 고려반도체 시절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목에 레이저 응용 장비를 포함시켜 놨었네요. 아마도 고려반도체라는 이름을 지금의 코세스로 변경한 배경에는 반도체 장비에 집중되었던 사업 영역이 다양화되었기 때문 같은데요. 사면이 코세스로 바뀐 후에 다시 매출 비중을 보면 OLED 장비 매출 비중이 가장 크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분기를 보면 다시 레이저 응용 장비로 바뀌어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과거 기사를 검색해보면 이 레이저 커팅 기술이 반도체 패키지를 잘라내는 용으로도 활용되지만 디스플레이 쪽 커팅에 많이 활용되는 장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에 응용을 붙여서 레이저 응용 장비로 명명했고 또 잠시 OLED 장비로도 이름을 해놨던 것이네요. 코세스는 이렇게 원래는 반도체 제조 물류 장비를 생산하다가 레이저 기술을 특화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기업입니다. 포트폴리오에 확장을 했지만 아직도 주력 사업은 반도체 관련 장비인 서버 어택 장비이고
이 제품은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에 필요한 장비로서 코세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반도체용 기판 뒷면에 칩과 보드 사이 전기적 신호를 연결해주는 솔더볼을 정확하게 부착시키고 고정시키는 장비입니다.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니 코세스의 이 장비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레이저 기술을 응용한 장비들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 레이저 응용 기술이 이제는 새로운 산업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코세스는 국내 최초 레이저 리페어 장비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 그리고 마이크로 LED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해줄 미니 LED, 패널 수율과 생산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 LED TV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가격 문제로 마이크로 LED로의 변화는 빠를 수 없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미니 LED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삼성뿐만 아니라 중국도 적극적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미니 LED는 메타버스가 주목받으면서 VR, AR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LED, 미니 LED에서 필수인 리페어 장비를 유일하게 보유한 코세스가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분류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미 삼성 및 중국 기업의 초도 물량 공급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역시 코세스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력 장비도 유일, 리페어 장비도 유일하군요. 자체 개발 양산에 성공한 기술력 좋은 기업으로 생각되네요. 그러면 이프리의 기업 평가 시간입니다. 코세스는 사업성 4.2점, 재무 건전성 3.8점, 투자 가성비와 총점은 투자자분들의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현재 순운전자본 활용이 좋지는 않지만 시장 개화에 맞는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재무 건전성을 커버해 갈 수 있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완연한 봄입니다. 우리들의 투자금에도 봄이 오길 바라면서 좋은 날씨만큼 기분 좋은 투자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사업주의 이풀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